뭐 대통령이 내란의 피의자가 됐고 전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게 적시되고 뭐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고 공수처에서는 내란 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체포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근데 이게 참 침통하고 참담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렇게 앞다퉈서 수사기관들이 검찰, 경찰, 공수처에 뭐 공수처 우리한테 이첩시켜라 또 이제 여기에 민주당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뭐 일반 특검도 발의하고 상설 특검도 그렇죠. 이거는 또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이게 국민으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좀 보면은요. 예. 이제 먹이를 두고 하이에나들이 서로 먹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모양처럼 보일 것 같아요. 예. 검찰, 경찰, 공수처 예. 그리고 서로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니까 법원에서 제재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신감청영장인가 뭐 하나는 그런 사유로 기각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법원에서. 맞습니다. 예, 예. 예. 너무 수사기관들끼리 서로 중복되게 그러니까요.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니까는 예. 수사기관들끼리 협의해서 교통 정리를 해와라 이렇게 예.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근데 이제 일단 이제 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 검찰의 이제 수사 특수본이죠. 예. 이제 특수본에 대해서는 좀 야당에서 좀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 고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 예, 그거는 야당이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일단 검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뭐 옛 선배를 제대로 수사하겠냐 약간 그런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특수본 본부장, 예. 본부장이 또 한동훈 대표 또 그 후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고등학교 서울대법대 후배더라고요. 후배죠. 후배고 또 그리고 부친들끼리 또 그러니까 부친하고 장인어른하고 그렇죠. 그 예, 부친이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그 박순영 네. 예, 맞습니다. 저도 부친하고 옛날에 장인어른 예. 그렇죠. 장인어른들끼리 아주 옛날부터 좀 오래된 이제 인연이 있고 되게 그렇죠.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혹시나 검찰의 수사하면 이게 마사지가 돼가지고 약화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공수처는 지금 공수법에 따르면요 사건을 이첩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첩을 요청하면요 검하고 경은요 그걸 따라야 되는 또 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법에 그래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 경은 지금 따르지 않을 겁니다. 경찰은 계속 이첩 안 한다. 그쵸. 우리가 수사 주체다. 그러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예, 내란죄는 경찰 수사 주체라면 어제 공식 브리핑까지 했을 정도로 예. 전혀 공조 넘길 지금 생각이 없는 상황인 건데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야당이 상설 특검을 지금 발의를 했고 그게 예. 이제 본회의 넘어갔습니다. 본회의 예. 통과됐죠. 근데 이게 또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하게 되면요. 예. 특검을 또 추천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협회에서 예. 특검 추천하게 될 건데 예. 변호사협회가 일단은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정부 공동 운영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오히려 상설 특검에서 여기에 비판적인 변호사협회에서 특검을 추천한다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특검을 하게 되면 이게 일정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예. 특검이 뭐 무한정 활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3개월 내에 5개월 내에 수사 종결한다. 그리고 수사 인력은 몇 명이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수십억이 들어요. 많으면 100억도 들어갑니다. 예. 그 돈을 또 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특검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기간이 좀 걸릴 건데 비용도 시간도 들고. 걸리고 사실은 특검을 발족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한 달 정도는 이거 뭐 통과시키고 뭐 꾸리고 하면은 한 달 정도면 끝나는데 오늘 그 기사들 보면 오히려 이번 수사는 그 한 달이 되기 전에도 웬만한 수사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잘 좀 총리실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검경 뭐 공수처까지 파견받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죠. 그래서 예, 합동수사본부 낫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진짜 이런 중구난방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또 수사 책임자들의 말도 너무 앞서 나간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네. 긴급 체포할 수 있다, 피의자로 입건했다. 사실 긴급 체포할 수 있다는 얘기도 조선일보 사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나? 증거도 널려 있다. 조사해야 한다면 먼저 소환 요구하고 그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조사하면 되는데 그거를 긴급 체포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앞서간다는 취지고 공수처는 무슨 수사 성과라도 올린 양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고 공개했는데 이런 식의 중구난방 수사는 수사를 하는 거에 뭐 반대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중구난방 수사하는 거는 국민들에게도 혼란스럽고 또 이것도 굉장히 말씀드린
영장이 막 기각되는 기술적인 문제로 네. 그런 것까지도 초래하니까 네. 총리실에서 조율해서 수사를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 이게 이제 아마 조선일보의 사설뿐 아니라 네. 많은 좀 중도 내지는 이번 이 비상계엄 사태를 착잡하고 참담하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시선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야당에서 주로 이제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라든가 예.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꾸 이제 프레임을 짜는데 원래 고발 들어오면요 예. 자동으로 피의자를 입건되거든요. 그렇죠. 입건되면은 자동적으로 형사 절차상 따라 좀 출국 금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뭐 대통령이 1호기 타고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호기를 호출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예. 본인도 비행기를 몰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계좌까지 동결하라 얘기하는데 예. 그게 이제 이런 이유를 들었더라고요. 혹시나 해외 나가면 거기서 체류하면서 생활할 수 있으니까 해외에 돈을 송금 못하도록 계좌까지 동결하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좀 지나치다. 네. 예,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전 세계 전 국민의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 체포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체포가 면 이제 초유의 이제 경우가 되는 건데 체포하게 되면은 아마 옥중 결재가 가능하냐 이게 또 좀 이슈가 되는가 봐요. 근데 그거는 저도 조금 법률가들하고도 물어보고 기사도 종합해 보면은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그거를 그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사고 상태로 봐야 된다가 다수설인 것 같긴 해요. 사고라고 본다면 직무정지가 되는 사유고 직무정지가 되면 헌법에 나온 대로 저 국무총리나 아니면 혹시 또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해 버리면 그다음 이제 경제부총리 이런 그다음 교육부총리 이런 순서로 하여튼 권한 대행으로 간다. 그게 다수설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설도 예. 있는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미비가 안 되면요. 예. 법적으로 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요. 97년인가 99년인가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예, 예. 옥중 결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본인이 이제 구금이 됩니다. 예. 구금이 됐는데 본인이 옥중 결재했대 가지고요. 부지사하고 국장실장들이 구치소에 찾아가요. 예. 찾아가서 결재를 실제로 합니다. 예. 나중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법안을 재빨리 발해요. 뭐냐면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예. 만약에 단체장이 구금되거나 60일 동안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부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법을 신속하게 개정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개정되기 전까지 한 2달 동안은 실제로 옥중 결재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선례를 보건데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도 지금 헌법으로 또는 법률로 개정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금 개정을 빨리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체포돼서 구금됐을 때 예. 옥중 결재가 안 되는 것도 좀 막고 그 권한을 총리한테 넘기는 그런 입법 개정도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근데 것 그 같아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 71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니까 거리 또는 사고인데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뭐 이런 기사를 좀 보셨겠습니다만 구속되면 바로 사고다라고 어디 법률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예. 구속 체포되거나 대통령이 구속되는 거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 등을 봤을 때 사고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건 사고로 간주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나 다음 순서 같은 권한 대행한다가 아마 될 것 같은 되는 쪽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그 한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기소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한 지방자치법 네, 네.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게 있다. 아마 이런 것도 준용되면 그렇죠. 예 구속 대통령이 참 저희가 지금 현직 대통령의 구속 체포를 얘기한다는 게 참 참담합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어제부터 부쩍 이게 지금 탄핵이 여당에서는 좀 어쨌든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탄핵은 조금 주저하는 상황이 있고요. 소추까지. 또 사실은 또 소추가 된다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정원인데 6명밖에 없어요. 6명밖에 없죠. 그걸 지금 민주당이 추천 안 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추천 안 한 바람에 6명인데 원래는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이 모여야 그렇죠. 심리를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6명이 동의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런 그 탄핵 같은 경우는 무슨 3분의 2가 아니라 무조건 6명이 그렇죠. 탄핵에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고 네. 파면 결정이 나오는 건데 네, 네. 지금 6명이면 사실은 원래 심리도 못하는 걸 국회에서 하도 이거 임명 안 해주니까 네네.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그렇죠. 탄핵 그 심판 과정에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좀 이렇게 어깨를 찔렀죠. 좀 방안을 생각해 보라는 게 사실 가처분 내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처분 받아서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가처분이 일단 지금 발동 중이니까 이제 심리는 될 텐데 대통령 탄핵이란 정말 초유 아주 뭐 정말 중차대한 사안을 6명만으로 심리를 하는 것도 좀 버거울 텐데 의결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더라고요. 헌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이 6명이서 만약에 의결해 가지고 심리해서 기각 또는 인용을 했을 경우에 부담, 정치적 부담이 크겠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 한 명만 사실은 아니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 한 명 정도는 나는 이게 대통령의 탄핵 이를 정도로 중차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 예. 근데 한 명만 반대하면 사실은 탄핵이 또 기각된단 말이에요. 네. 원래 같으면 9명이었으면은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이 되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원래 우리 헌법이나 원래 법률이 희망했던 정상적인 시민의 의견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빨리 헌법 이제 대법원장을 빨리 이렇게 추천해서 헌법재판관들을 예. 빨리 추천해서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임명을 또 그 임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이제 대법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요. 그 사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승인하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형식만 있는 거지 내용은 국회에서 추천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주도를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의결시켜서 대통령에 넘기면은 대통령은 사인을 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헌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 결재를 미루거나 결재 안 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그럴 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근데 뭐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거나 우리 예상을 완전히 네. 도저히 예측 불허였던 행동을 이미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순리대로 잘 된다는 또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지금 네. 현실적으로 많이 나온 얘기가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상황이 생각보다 빨라지면 그거를 사고로 간주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또는 한덕수 총리도 또 탄핵안 지금 또 민주당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추로 네. 직무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상황을 일단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꽤 있다는 이론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따가도 얘기해 보겠지만 이번 토요일 날 탄핵을 또 국민의힘에서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탈표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 이탈표가 왜냐하면 이번에 보니까 표결에 불참해서 투표를 불성립시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 높더라고요. 네. 불성립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표결에 참여는 해야 해야 되는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사실 좀 뭐 말씀드리면 이 지금 사안의 이슈 때문에 예. 그 표결에 불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국회에서요 예. 그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거 예. 이거는 굉장히 자주 있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예. 제가 국회 20년 가까이 일했는데요. 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은 예. 반대표를 던지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예. 아예 불참해 가지고 반대 의사 표현하는 게 예. 왕왕 있습니다. 1년에 뭐 수십 번 있습니다. 그 큰 이제 이슈만 보면은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요. 그 이제 이게 있었습니다. 그 한미 군사 정보 보호 협약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소마 예. 그거를 이제 처리할 때 민주당에서 반대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표결 참석 안 하겠다 하고 전부 다 불참한 적이 있었고요. 한미 FTA 있지 않습니까? 예, 한미 예. FTA 비준안 동의할 예. 때도 자기들 반대한다면서 전부 다 표결 참여 안 했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의사를 표현한 방법도 사실 있어요. 그게 특별히 뭐 문제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불참 자체가 투표를 불성립시켜서 사실상 이제 부결을 시켜버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네. 아니 최소한 투표에는 참여를 해야지 너무한다. 뭐 그 여론이 좀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개봉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투표함을 개봉을 하게 하자라는 예. 얘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8명을 보내는 거죠. 8명을 참석하게 하고 200명 그러니까 투표 성립을 만들어주고 개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8명에 대해서 당론에 확실히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표하면 개표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도 지금 근데 그게 이미 얘기가 끝난 있습니다. 투표 아닌가요? 불성립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이번에 이번에 하게 되면. 토요일에 하게 되면은 이제 8명.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2명이 갔단 말이에요. 2명이 가서 표결했고 한 명 또 그러니까. 갔죠. 3명이 갔죠. 안철수 의원하고 하고 김혜지 김혜지, 의원은 그다음에 찬성을 한 걸로 뭐 보이고 그다음에 김상욱 예, 의원은 가서 반대표 던졌다. 뒤늦게 와서 찬성표를 던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민주당 의원들하고 막 악수하고 악수하고 반대표 어깨 주그러주그러던데. 네. 어쨌든 근데 김상욱 의원 그렇죠. 예. 오늘 속보에 따르면 예. 이번에는 찬성하겠다라고 예. 이제 밝혔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세 표는 어쨌든 세 표의 찬성이 지금 되는 그렇죠. 거고 모자란 게 5표가 된 거죠. 그렇죠. 이 5표를 국힘에서 반대하는 사람 5명 보낼 가능성이 저는 이제 좀 더 높다고 보는데 반대 5명 보내서 만약에 200명을 채우잖아요. 그러면 투표함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론으로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예. 없고 지난번처럼 아예 전부 다 불출석을 당론으로 할지 예. 아니면은 투표함 열 수 있기는 하자 해서 200명을 채우는 수를 보내서 예. 할지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